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시장이 오늘도 어이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된 듯한데요. 자,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이제 거래일수로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장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1%대 하락을 했죠. 1.04% 하락한 1927.8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들만 매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일부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배당락이었습니다. 일단 배당락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대형 섹터들은 딱히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2015년도 시장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2015년 시장도 지수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 민감 섹터들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메리트, 즉 가격적으로 싼 종목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은 크게 올라가기는 더더욱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소형 섹터의 성장세, 즉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880포인트대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1900대 중반권역까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2015년도 대충 좀 말씀을 짧게 드린다면 저점은 좀 더 하단권역을 넓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0대 초반권역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수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에 좀 더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코멘트를 좀 맞춰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대강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대형주가 가지 못하면 중소형주도 역시, 상승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성장세가 뚜렷한 섹터들은 분명히 정해진다는 것, 그걸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잡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성장세가 있다 할지라도 종목군들을 다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트만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좀 남아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 성장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달리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다른 방법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2015년 코스닥 성장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이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오히려 540선 부근에 회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실적 성장세, 그리고 실적, 게임주가 최근 들어 낙폭이 좀 가했죠. 그런데 게임주 이제 담아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투스가 오늘 한 7%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은 좀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은 시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것에서의 종목군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담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어느 쪽으로 갔다가 또 옮겼다가 또 어느 쪽으로 옮겼다는, 즉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즉 중소형주 중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링네트가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장세예요. 성장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물 인터넷 얘기 드리고 한참 게임에 대해서 또 모바일 게임 얘기 드렸을 때는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니까 관심들을 많이 두고 계신데 여기서 따라붙는 전략은 결코 옳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따라붙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크게 못 보고 조금의 수익 구간에서 자꾸 차익 실현에는 단기성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계좌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성장 섹터를 미리 선침해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다음 성장 섹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는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이녹스요. 이녹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16,000원이고요. 비중은 30%. 16,000원에 30%요. 예. 12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아니,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이요? 그러면 네네. 10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건가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매수한 것 같은데요. 예.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그렇겠네요. 예. 9월 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아, 예, 9월 달 맞아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많이 손해볼 것 같았다가 올라오고 막 해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해갖고. 일단 이녹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FPCB 네. PCB 쪽 제조를 하고 있죠?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IT 부품 섹터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이녹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느 정도 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잠깐 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최근에 좀 매수입이 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이녹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좀 빠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에 대한 누적 수익이 한 150, 한 160억 가까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권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015년도 연초에 가전박람회가 있죠. 네네. 거기에 일단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중국 쪽이 워낙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탄력을 좀 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한 17,000원대, 적어도 17,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빠져있는 섹터들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녹스도 어느 정도 이 선택을 좀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뭐 밑으로 더 내려면 추가로 좀 받아도 되나요? 한 10% 정도? 주가가 밀리는 흐름들 14,000원대 초반이죠. 한 61선 정도가 되죠? 예. 그 자리대부터는 일단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한 14,300원대부터 네네. 한 13,000원, 한 800원, 700원 요 자리대 있죠? 네네. 그렇게 좀 분할로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참 항보해서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 매수가는요? 11,500원이요. 얼마나. 비중은 얼마 되세요? 비중은 30%는 조금 줄였어요. 손절하라고 저번에 방송 상담했을 때요. 손절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조금 줄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하고 오늘 금요일에 올라가서 오늘하고 네. 조금 더 가면은 손절을 좀 더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그때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 그랬네. 예. 저번에 김진욱 멘토님께서 문자 상담했을 때 손절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조금 올라와서 오늘 전체 팔려다가 좀 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거는 손절까지 예전에도 종목 상담이 깨부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그때 예. 8,000원대에서는 이게 손절하고 나가시라는 얘기를 그때도 수없이 숫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상담을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이게 그 화학 섹터가 여전히 지금 좋지를 못해요.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수급이 반등도 조금은, 거의 네. 기술적 반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많이 온다 그래봤자 이제 5,000원 부근인데 5,000원 부분요? 예, 거기서는 한참 동안 또 행보를 해야 돼요. 올라오려고 해도. 예. 근데 올라올 확률보다는 예. 여기서 횡보, 즉 기간 조정을 훨씬 더 오랫동안 거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200원까지는 힘들까요? 예? 5,200원이요. 5,200원. 예. 평균 단가가 11,500원인데 그 지금 200원 차이가 아까우세요? 예. 아니요. 그냥 조금은- 손절하시고 예.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5,200원도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면- 그걸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예. 지금 성장성 있는 섹터 쪽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빠른 전략입니다. 차라리요? 예, 그게 집중해서 가시는 게 훨씬 빠른 전략이에요. 예. 지금 이 코스모화학 30%가 계속해서 아마 얘를 먹였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수익률을 더 괴롭혔을 거고. 예, 2년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은, 그래서 금요일에 조금 줄였거든요. 네. 줄였는데, 오늘 좀 올라가길래, 오늘 다 팔려다가 한번 상담 받고 팔려고 안 팔았거든요. 네. 파세요. 그냥 5,000원 예, 부근 오면 예. 이상 이상 오면 그냥 예. 정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국구전자입니다. 쿠쿠전자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1만 5천 원에 50%입니다. 21만 5천 원에 50%요. 예, 예. 11월 달 이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렇게 11월 초에요. 11월 초에? 예, 예. 그럼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예, 그 4분기 실적도 좀 그렇고, 오늘 앞으로 전망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해서 한번 좀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단 쿠쿠전자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밥솥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렌탈 사업도 영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예. 4분기 실적은 일단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달 조금 시기를 돌아가서 10월달이 이제 4분기죠? 예, 예. 10월달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어요. 약 한 70% 정도 일단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렌탈 사업 부분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신규 상장을 했어요. 쿠쿠전자가.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이 3개월째와 6개월째의 보호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보호예수 기간이 있고요. 근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17만원짜리 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17만원짜리 대는 한 번도 좀 훼손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와서 17만원을 좀 하회한다라면 일단 조금 리스크 관리를 일단 좀 해놓고 다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쿠쿠전자가 올라갈 때 그 쿠쿠전자랑 같이 보는 게 리온쿠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예. 네. 리온쿠첸도 못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계속적으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쿠쿠전자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길게 끌고 간다라면 아마도 21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내수 섹터들도 순환매성의 이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한 내년 1분기 말 정도? 그 정도가 좀 되게 되면 21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움직여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17만 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비중이 50%는 좀 많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하회하게 되면 일단 일부는 리스크화를 좀 해놓고 다시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17만 원이에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20%인데요. 예. 맨날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참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 한 몇 달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가? 네, 그래서 그냥 팔을까 싶어요. 답답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유한양행 일단 지금 차트로 보면 17만 원대가 저점은 맞아요. 여기서 저점을 늘 형성하고는 지금 박스권으로 보면 19만 원대까지 여기 상승을 왔다 갔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조금 더 견뎌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근을 지금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17만 6천 원대의 저항이 하나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은 또 밀릴 것 같거든요. 더 밀릴 거 17만 6천 원에 왔다가는 또 밀릴 것 같아요. 얼마 왔다가? 17만 6천 원까지는 이상은 올라왔다가 17만 6천 원. 예. 네. 그래서 다시 밀릴 것 같거든요. 만약 여기 안 밀리면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한 17만 한 6천 원쯤 되면 한번 팔았다 다시 살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대한해운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대한해운. 네, 대한해운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비중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름값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갖고, 운임비가 많이 절약됐을 것 같아서 좀, 네. 밑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갖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름값은 내려가도 이 주식은 더 흘러버리네, 밑으로. 대한 해운 섹터가 예.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나요? 또 호황기는 아니어도 네. 자체적으로 운임비가 많이 절약된 거로 아는데. 그죠? 운임비가 좀 절약이 된다. 일단 예. 유가가 하락이 되니까 항공주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그죠? 예, 그렇죠. 네. 일단 해운 섹터들 같은 경우는 물동량을 얼마만큼 나르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대한해운이나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1,000억대 영업이익이었었지만 예. 올해 보게 된다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 다른 해운 섹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 일단 어느 정도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일단 대비할 부분들은 좀 대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적도 그래도 이제 흑자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예. 다만 이제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쪽 섹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의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예. 대체적으로 이 선진 시장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예.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근데 보호무역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해운 지수에 대한 부분들, 해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아직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BDI 지수나 운임 지수 같은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횡보를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예. 많이 빠졌고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2만원짜리대에서부터 뭐 3만원 언저리, 요게 크게 박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2만원짜리 때까지도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27,000원이 넘어서면서 3만원에 근접할수록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좀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2만원, 그리고 3만원, 이렇게. 하단은 2만원이고, 상단은 3만원이에요. 너무 넓으네. 그죠? 너무 넓죠? 예. 24,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손실폭이 한 3%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이걸 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어울리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 예. 선정이 잘못된 거고, 중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하단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일단은 좀 길게 박스 상단권역까지는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림도 좀 필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리아나요. 예. 어머니, 저번에, 예. TV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지금 들려요. 예. 예. 완전히 줄였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코리아나, 매수가는요? 예. 많이 빠졌네요. 3,595원에 샀는데요. 비중은 얼마 되세요? 한 20% 정도 돼요. 20%. 이게 어머니 주가라는 게요, 계속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네. 중국에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관련주라고 좀 그게 안 오른 것 같아서 그걸 샀거든요. 아니죠. 이게 1,200원대에서 지금 4,1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백 프로입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는데 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요. 그 조정 구간에서 흔히들 눌림목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미 손절선은 지나쳤어요, 어머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 구간이에요. 2,500원대가 지지선 구간입니다. 전에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었고, 그 저항대가 지지대가 되면 훨씬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00원대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손절의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이에요. 자, 예. 이 회사가 지금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회사에 지금 제품 판매량이 줄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늘고는 있는데 이게 워낙 많은 화장품 회사가 있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들어 올릴 때 결과적으로 실적 때문에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익적인 측면이 제고되기 때문에 다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승에 제한이 있다고 본다면 반등 시에 이거는 여기서 더 올라올까 싶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등 시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61선까지는 갈까요? 61선. 예. 그 61선이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3,100원. 예. 여기까지의 반등선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3,100원 부근 오면 아쉽지만 좀 자르고 나오세요. 예, 상승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예. 한국 정보 좀 잠깐만 봐주세요. 어머니, 제가 따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상, 예.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2종목씩 못해요. 이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서울경제에서 전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스피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네요. 46,4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 가격이나 이런 얘기들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4만원짜리 때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4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대가 한 번쯤은 더 터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 일부는 덜어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정밀화학인데요. 31,0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조금 나셨어요.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매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35,000원 부근이 일단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35,000원,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7,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GS를 매수를 하셨네요. 42,5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정유 섹터죠? 정유 섹터인데 이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실적을 먼저 좀 보자고요. 실적을 먼저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일단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가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4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엔텍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코엔텍 2,805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코엔텍이 지금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바로 환경 문제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엔텍, 인선 ENT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엔텍이 인선 ENT보다는 실적이 조금 덜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선 ENT는 금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른 반면에 인선 ENT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선 ENT가 금일 5.54%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000원 전 고점대 영역까지 올라왔는 반면에 자, 코엔텍은 지금 서서히 종목의 흐름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예요. 일단 인선 ENT가 대장주고 코엔텍이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후발주자는 대장주가 굉장히 급등했을 시에 자, 전고점대 영역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임 자체는 느리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코엔텍에서 저는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수익 구간을 전환되면 빠져나오셔서 오히려 대장주 위주의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대한항공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9,200원이고요. 네, 비중 한 80%예요. 8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기름값 내려간다 그래가지고요. 네, 1월까지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네.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것 때문에. 어머니 단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봤어요. 그죠? 한 1월까지 봤어요. 1월까지 보시고, 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좋은 긍정적인 요인은 있는데, 예. 최근에 이 저가 항공사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죠? 예. 저가 항공사가 대한항공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겠죠? 예. 그죠? 그 부분들은 한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물류 쪽에서도 담당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FTA 수혜주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일단 좋은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가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FTA에 대한 수혜주도 좀 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예. 좀 대한항공 쪽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 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5만 원대 지금도 더 나쁜 소리가 나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지금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온다라고 했어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요. 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네,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비중을 8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제 이거를 손절하고 다시 잡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팔까 했는데 이제 고가를 몰라가지고. 아마도 지금 5만 원짜리 때에서는 예. 여기서 더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넘어가야 될 분도 5만 원짜리 때를 안착을 해놓고 난 이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5만 원 정도 손실이 없는 선에서 오게 된다라면 예. 비중을 좀 과감하게 좀 줄이세요. 예, 80%니까 한 60% 정도는 줄여 놓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한 5만 5천 원? 예.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일부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근데 올랐어요. 지금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빠진다고 하게 된다라면 예. 많이 빠진다면 이거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기 금을 보니까 네. 네, 지금 거기 많이 안 빠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서? 예. 아니, 거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안 지키면. 그렇죠. 빠질 4만 것 6천 원짜리 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여기 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게요. 예, 요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4만 원대 초반까지 오겠죠. 예, 그러니까 예. 반등이 나오니까 비중이 80%가 그걸 좀 많이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홀딩스 좀 봐주시라고 전화 걸었어요. 신성홀딩스. 매수가는요? 이거 좀 비싸게 샀는데, 예. 값이 통 안으로 만날 내려가서 그냥. 얼마에 사셨어요? 1,500원인가 가지고. 1,5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은 한 50% 갖고 있거든요. 50%? 네. 화끈하게 담으셨네요. 50%요. 네, 50%. 화끈하게 담으셨네요. 그죠?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아버님? 예? 이 지주회사예요. 그 된장 만든 회사 아닙니까? 예? 된장 간장. 그렇죠. 신성식품. 그죠? 그 된장 간장 고추장. 예, 그렇죠. 예. 된장 간장 고추장. 그다음에 소맥분 이런 거 만드는 먹는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거기 지주회사인데 자, 네. 이게 음식료 업황은요, 되게 중장기적으로 오르고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면 예. 지금 가격대하고 자 여기 가격대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700원 부근.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셨는 가격대하고 여기 가격대를 몇 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거 하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텔레비 보고 계시죠? 예. 예. 8,000원에서 자, 예. 요 11,500원 부분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몇 개월 걸렸어요? 1, 2, 3. 한 4개월 정도 걸렸죠. 그죠? 그리고 다시 8,000원 부분까지 떨어지는데 4, 5, 6, 7.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다시 여기서 11,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6, 7, 8, 9. 요래가 또 한 4개월 걸렸어요. 지금 요 또 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4개월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4개월 뒤, 5개월 뒤에는 11,000원 부근이 온다는 얘기죠. 그죠? 아버님 그거 아시겠어요? 예. 예. 제 목소리가 TV에서 들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조금 예. 더 견뎌보세요. 회사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제일모직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일모직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114,000원에 40%입니다. 4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삼성 지배구조 최상단이라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가 좀 올라갈까 해가지고. 네. 삼성 SDS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SDS는 또 며칠 있으니까 그걸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뭐 상속세 이런 걸로 뭐 한다고 그런 말이 있고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제일모직보다는 그게 좀 SDS는 좀 저기 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제일모직 최상단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그냥 제일모직은 샀거든요. 그 이제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어요? 길게? 제일모직이요? 네. 길게는 아니고 일단 상황을 보고. 아, 상황을 보고. 수익이 났으니까 뭐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자, 삼성 SDS가요. 예. 1월 26일 날 고가를 형성해주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올랐다가 빠졌죠? 예. 삼성 SDS가 이날이 MSCI 한국 지수, 그러니까 종목의 지수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 결정이 되는 소식과 함께 고점을 찍고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예. 아마도,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내년 1월 5일이에요. 예. 내년 1월 5일 날, 예. MSCI 지수에 좀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 마감 이후에. 예. 그러면 비중이 일단 40%세요. 예. 그러면 그 시기까지는 아마 외국인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장 마감 때 일단 일부 좀 차익을 해 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삼성 SDS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일모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저는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5일이 매도하는 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예. 전량이 싫다 그러면 절반 정도만 일단 챙겨 놓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불문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기 한토지신탁이요. 예. 아버님, 그 TV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예. 한국토지신탁. 예. 매수가는 2,400원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그거 한 가지 100%예요. 아, 이거 한 가지에? 예. 한 가지에 100% 집중하셨다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TV 소리가 아버님 계속 크게 들려요. 예. 좀 줄여주세요.
네네. 아이고. 예. 지금 이거 수익이 크게 났거든요. 예, 그런데. 뭐가 궁금하신 거지? 예요. 예. 근데 그게 말이에요. 네. 인수합병 때문에 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예. 그게, 오늘, 그게 뭐야, 보고펀드하고, 예. KKR인가 하고, 같이 50%씩 해서 또 추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더 가나,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지금 보시면 중장기 성장세를 계속 이어오는 종목이고, 예. 1,000원대부터 지금 3,000원, 거의 4,000원대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면요. 네네.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수익이 크게 나셨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익절가는 이 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즉 3,300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들고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지금 4,000원을 넘어가면 거기서 익절가를 조금 높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500원 선 부근까지 올리시면 되고, 이게 4,500원을 넘어간다. 이러면 거기서 또 익절가를 4,000원 부근까지 높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위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밑에서 못 팔게 되면 손실 구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걸 계속 들고 가자니 사실 지금까지 오른 가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를 잡아가지고 가세요. 예? 익절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선까지 안 떨어지면 내가 팔지 않겠다 하는 마음속에 손절선을 정해 놓으세요. 그게 3,300원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도 수익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3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내가 들고 와보겠다. 한 500원 차이를 익절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4,000원 넘어가면 500원 차니까 3,500원, 그죠? 예. 여기 4,500원 넘어가면 500원 차니까 4,000원. 이런 식으로 익절가를 높여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올랐다고 해서 익절가 탁 높이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한 200원, 300원 단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800원이니까 지금 4,000원 넘어가면 그때 익절가 올리시고, 그 다음에 4,300원 넘어가면 익절가 올리시고, 4,500원 넘어가면 또 손절가를 또 높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없고요. 목표가는 이건 정확하게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표선 오버 차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증권사 목표가는 4,8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게 늘 맞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믿으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방법론상에서 그 방법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SH에너지화격.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20원에 20%. 1,720원에 20%요? 예. 왜 이렇게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그게 비싼 겁니까? 비싼 거죠? 2,000원도 넘어가던데? 네.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빠질 때 매수하셨나요? 저희가 1,280원에 매수해갖고, 네. 2,000원에 팔았는데, 네. 다시 그게 외국인 비중이, 네. 전혀 안 줄고 계속 사모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뭐 기관까지도 막 사고 이래서 샀거든요. 네. 일단,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왜 올라갈까요? 수급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급이 좋아서? 예.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나 외국인은 왜 살까요? 외국인이 네. 많이 38%까지 사던데. 네. 그거 근데 실적도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어머님이 1,2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0원짜리 때 매도를 하셨다고 예. 그랬고.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정 시에 또 이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일단은 매수는 좀 잘 하셨어요. 예. 잘 매수를 하셨고,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셨으니까, 예. 60% 가까이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다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1720원대면 약간의 수익 권역이신데, 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오게 되면, 한 1,5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거예요. 네, 그때 좀 비중을 늘리시는 거고, 지금은 20% 비중만 좀 가지고 가시고요. 4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거예요, SH에너지화학이. 실적이 좋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했는데. 배당락도 일단은 배당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SH에너지도 이거 배당 있습니까? 그럼요. 배당 있죠. 아마 50원 넘게 나올걸요? 네. 근데 외국인이 네. 왜 이렇게 해서 비중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일단 최근 한 달 동안만 보게 되면 4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비중을 보게 되면 약 한 30, 외국인 보유 비중이 37%대예요. 근데 지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매도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64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2분기, 3분기 때만 보더라도 1년치 영업이익을 한 분기에 했거든요. 그 올해 4분기 때에도 아마 저 정도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내년도 시장도 좀 괜찮거든요. 그냥 가지고 가시는데 이번에는 단기로 하지 마시고 앞자리 숫자가 일단 바뀌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 때는요,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어느 자리 때냐? 지금 보시게 되면 2,000원대 찍었으니까 그 다음 자리 때는 아마도 3,000원 정도? 얼마요? 3,000원. 네, 그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길게? 네. 그러면 이게 다시 1,500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예측을 하고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20%를 갖고 계시니까 빠지게 되면 전 여기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좀 비중을 더 늘리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 갈팡질팡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종목 쪽에서 오늘 몇 프로, 내일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장기 성장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거래 마지막 일인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내년장까지 전망을 좀 해드리는 귀중한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